누구나 길을 걷는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 그래서 길은 걷는 이의 영혼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그것이 진짜 길이라면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인생길은 한 번 접어들면 돌이키기 힘들다. 신화 속 인물들은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신화학자 김원익 박사와 함께 영웅들의 갈림길을 걸어보자. 안녕하세요.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삶이란 선택으로 점철된 길고 긴 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신화학자 김원익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신화 인간의 거울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오늘 강의 제목을 영웅 갈림길에 서다라고 정하셨는데요.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갈림길을 영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포크가 됩니다. 우리가 식기로 쓰는 포크죠. 이 포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음식을 다룰 때 창 비슷한 그 갈래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사용을 했답니다. 원래는. 근데 이 두 갈래 포크가 나오니까 굉장히 난리가 난 거예요. 네. 하나로 써야지 왜 두 개로 짚느냐, 뭐 이런 어떤 그 반발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포크를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보면 음식이나 그다음에 접시가 있어도 뭐 포크가 없습니다. 스푼도 없지만은요. 그래서 이 포크, 즉 갈림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전과 변혁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도전과 변혁, 즉 갈림길에 대해서 신화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네, 그렇군요. 예. 영웅 갈림길에 서다. 오늘 특강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문단의 큰별 박완서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죠. 힘든 세상, 정말 수많은 독자들이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위안을 얻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의 마지막 책 중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책이. 자, 우리 갈림길과 연관되어 있는 책이죠.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라는 어떤 산문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책을 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끌려서 샀죠. 그리고 또 사야 됩니다. 팬이니까. 근데 이렇게 읽으려고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못 가본 길이 아름다운가? 그렇죠? 못 가본 길이 왜 더 아름다운가? 만약에 자기가 자유로 어떤 길을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길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굉장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해서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라는 후회스러운 그런 얘기를 할까? 선생님은 원래 꿈이 소설가가 아니었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이 터졌죠. 그다음에 이제 이념 논쟁으로 집안 남자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다음에 또 전쟁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소녀 가장이 돼야 됐습니다. 또 결혼 후에는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지만 공부를 계속 할 수 없었죠. 그리고 다 그 집안일을 하고 난 다음에 늦게야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책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자기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서의 어떤 학문, 연구, 이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을 뭐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냐면요. 마지막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꿈꾸던 비단은 현재 내가 실제로 획득한 비단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가본 길보다는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내가 놓친 꿈에 비해 현실적으로 획득한 성공이 훨씬 초라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박완서 선생님의 책을 처음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은 갈림길을 전제로 하고 있죠. 갈림길, 그렇죠? 일단은 못 가본 길이 있고요. 자기가 지금 간 길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갈림길에 서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박완서 선생님이 처했던 갈림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떤 유형의 길일까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원래 뭐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해를 하시겠지만 원래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길을 가야 됐던 그런 어떤 갈림길입니다. 그러니까 갈림길이라고 할 수도 없었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그 길은 가지 않았지만 갈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다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갈림길이라고 우리가 유형을 이렇게 뭐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 주인공은 현재 가고 있는 길의 성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그다음에 후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종류의 갈림길이 있다 그러면은 자, 그런데 또 갈림길 하면 또 생각나는 시가 있죠,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프루스트에 뭐가 있어요? 가지 않은 길이 있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이게 그 국어 교과서에 실려가지고 굉장히 뭐 우리들의 마음을 울렸죠. 자,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면서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꿔놓았다. 그러면 이 시중에서 어떤 부분이 많은 독자들이나 저의 가슴을 울렸을까요? 그것은 두 갈래 길 중에서 이 화자가 말이죠.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다고 고백하는 아마 대목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프로스트가 처한 갈림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에 어떤 것이 더 좋고 그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길이지요. 자, 이 경우 주인공은 나중에 선택하려는 길에 대해 아쉬워할 수는 있어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간 길도 아름답고 그다음에 못 가본 길도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래서 벌써 두 가지 유형의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화 속에서는 이 갈림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신화에서도 갈림길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영웅들이 모험을 하지 않습니까? 모험을 하는데 갈림길에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 여인이 있죠. 근데 여인과 사랑하고 싶은데 모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갈림길에서 어떻게 하느냐? 항상 이 영웅들은 여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이네이아스 같은 경우도 디도라는 여인과 사랑을 하지요. 여행 중에 모험 중에 사랑을 합니다. 근데 정말 뭐 거기서 눌러 살을 것처럼 카르타고의 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험을 여러 군데를 하겠죠. 근데 카르타고에 도착을 해서 여왕과 사랑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떠납니다. 이 디도에게 알리지 않고 떠나요. 디도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장작불에 이 아이네이아스와 같이 살면서 썼던 물건을 다 태우죠. 그 다음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오무파탈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을 해놓고 도망치죠. 나락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고요. 자, 이런 경우에 물론 그 경우를 보면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이었겠지만 더 큰 어떤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신화 속에서는 이 갈림길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라는 거예요. 영웅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나 오디세우스나 그다음에 아킬레우스나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네이아스나 다 갈림길을 걸어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의 그 기라성 같은 영웅들은 어떻게 했느냐? 약속이나 한 듯이 말이죠. 편안한 길이나 그다음에 돈이 보이는 길 이런 길은 피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울퉁불퉁